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능 영어 영역 총평 및 고원. 자, 부제는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부제를 지었고, 총평하고 우리 제가 좀 고원을 좀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Jesus Christ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뭐 God도 당연히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영어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6개의 목차를 준비를 했어요. 요번에 수능 영어 평가에서 제가 6개의 목차를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총평 및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문제의 질, 그죠? 탑뷰잉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하고 2번까지는 그냥 다음 수능을 안 본다. 이번 수능이 마지막이었다. 근데 한번 뭐 어땠는지 보고 싶다. 수능 문제가 좋았는지 어떻게 좋았는지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2번까지만 보고 놀러 나가시면 되지만, 이제 3, 4, 5, 6은 그죠? 우리 재수 혹은 2024년 수능의 현역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2번은 총평 문제의 질, 3, 4, 5, 6번은 다음에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3번. 2024년 수능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고가 그 고진감래 그 고죠. 쓸 말이에요. 쓴데 여러분들 그 약은 입에 쓰잖아요. 쓴 말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조금 폭행 좀 할게요. 어쩔 수 없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스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 다섯 번째는 수능 영어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섯 번째는 제가 시 한 편을 같이 감상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총평. 제가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평가원이 평가원 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평가원이 평가원 했다가 뭐냐,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역시 수능이야. 문제가 정말 깔끔하고 너무 원더풀하게 냈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푸는 내내 감탄을 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잘 내도 되는 거야? 굉장히 문제 잘 냈네. 역시 수능은 평가원 모의고사랑 또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풀면서 느낀 게 어렵긴 어려웠어요. 중상 정도였는데, 제가 항상 재종반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목동에 있는 그 현역이들 반, 그래서 단과들 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버려라. 그거는 시험지로서의 어떤 공신력이 전혀 없는 평가지이다. 절대 그 성적 가지고 절대 안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9월보다는 훨씬 어려웠죠. 그렇죠? 작년 수능이랑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그렇지만 문제의 질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아마 변별력을 제대로 갖춘 정말 원더풀한 시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의 질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재종반 수업도 그렇고 제가 항상 애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탑뷰잉 관점으로는 좋은 문제는 다 탑뷰잉 관점으로 나온다. 탑뷰잉 관점을 좀 공부를 많이 해라 라고 해서 재종반 때 제 특강 들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근데 아니다 다를까 빈칸 문제 모두 다 탑뷰잉 관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 하는데요. 탑뷰잉 관점이 뭐냐 라고 하는 궁금하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볼까요? 제가 탑뷰잉 관점 1번 글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영어 글쓰기라는 수업 때 배웠던 글이 써지는 형태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수능이나 뭐 공무원 영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글이 떨어지더라고. 총 4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이지. 인트로에는 thesis. thesis는 우리말로 논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논지가 나오고, 바디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는 최소 2가지 정도 내준다. 그러면 탑뷰잉 1번 관점은 논지에 대한 예시 2개고, 결론은 요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요즘은 결론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죠? 예시 1번과 예시 2의 공통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잖아. 32번이 딱 그 문제지.
32번에 여기 1, 2, 3, 4, 5 다섯 번째 줄 보면은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빈번하게 서로에게 노출된다고 나왔어. 노출된 결과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혁명, 우리말로 슬랭, 뭐 예를 들어 뭐 은어라든지 뭐 유행어라든지는 빈번하게 서로에게 노출될 때 빈번하게 첫 번째 예시는 빈번한 거고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그죠? 여기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where the most people heard and talked to most other people.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었던 곳에서 발생한다고 나오니까 빈번하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 은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지. 그러면 1번과 2의 공통점은 뭐냐고. 빈번하게 많은 사람, 최대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돼야 된다가 여기 정답 아니겠어? 그럼 정답 몇 번 하면 돼? 2번. 엄청난 큰 노출이죠. 빈번하게 노출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2번은 전형적인 탑비용 1번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고 예시 1과 예시 2의 공통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다. 정말 좋았습니다. 2번 관점은 인트로에는 당연히 논지 thesis가 나오는데 바디에서는 예시가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경우가 탑빙 2번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33번이 딱 그런 문제가 나왔고 3점짜리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첫 번째 예시가 for example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적게 들면 그죠? 많은 이제 애들을 일시키게 한다고 반대로 A가 나왔고 conversely 대조가 나왔죠. 반대로 B가 나오지. 시간이 오래 들면 일을 별로 안 부른다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활동이 전체 군집을 어떻게 조절한다. 군집의 노동력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자, 탑뷰잉 3번 관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탑뷰잉 2번 관점에서 이거랑 서로 대조되는 게 어떤 걸로 대조되는지 알게 되면 문제를 돌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3번은 탑뷰잉 3번 관점은 인트로에는 thisis가 아니고 background가 나오고 그죠? background는 배경, 상식, 통념 같은 게 나오고 바디 부분에 드디어 논지가 반전 however, yet, but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반전된 예시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탑빙 3번 관점을 얘기했는데 31번, 34번이 다 그렇게 나오지. 예시라고 나왔고 그지? 어디 나왔어 또? however가 나왔죠 여기. 여기 however.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밑에까지가 중요한 건데 이 밑에까지를 보고 뭐에 대해서 논지가 바뀌었는지를 알아내면은 충분히 여기는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31번, 34번은 탑빙 3번 관점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풀이 영상도 제가 따로 올릴 거예요. 풀이 영상도 올릴 건데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31, 32, 33, 34번 빈칸 문제가 좋은 문제는 다 탑빙 관점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그죠? 만약에 이제 잘 문단끼리 나누는 거 공부를 했다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34번 같은 경우인데 또 중요한 건 34번은 이 뒤에 it is not that blank, it is that blank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구문을 정확히 알아야 또 문제가 풀 수 있어요.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구문 독해를 잘 못하면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야. It's not that A, it's that B. A가 문제가 아니고 B가 문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문이거든. 나데이법이랑 되게 비슷해. A가 아니라 B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공부를 해놨으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결국엔 구문 독해이다. 또 30번하고 37번 정도가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 문제는 풀만했습니다. 문제의 질은 최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았어. 점수가 생각보다 나쁘다면 실력이 문제예요.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 사설 잘 맞았는데요. 필요 없어. 수미 잡이잖아. 수능에서 잘 맞아야 돼. 이게 진짜 실력을 판가름하는 문제지예요. 다른 것들 잘 본 거는 스킬 같은 거 잘 써져서 맞은 걸 거야 아마. 근데 안 통하는 시험지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스킬을 썼다 한들 구문을 모르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총평과 난이도에 대한 제 총평 생각이었고요. 자, 3번부터는 이제 만약에 요번이 나는 수능 끝이다. 더 이상 안 본다. 나가셔도 됩니다. 빨리 재밌는 유튜브 찾으시면 되고. 자, 3번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좀 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재도전 포함이고 현역 모두 다 포함합니다. 제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게 왜 그렇게 썼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하는 거를 듣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안 돼. 그죠? 1명 정도는 귀를 기울이고 10명 중 8명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0명 중 1명은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싫어합니다. 프로불편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물론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명 들으면 8명은 무관심, 1명은 프로불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대한 좀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해봤습니다. 자, 제가 재수 종합반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항상 그 컨설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3433, 이 국수형 탐구 등급이고요. 밑에는 33233이에요. 문과였어요. 근데 33433은 한성대학교를 가더라고. 이게 영어죠, 영어. 근데 33233을 가는 순간 홍익대학교 정도를 가더라고요. 제일 뭐 마지막 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게 영어를, 그죠? 버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몇 단계가 이게 영어 한 4-5문제 맞추면은 바뀐다고, 간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수능 어렵게 나왔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걸 대학 교수들이 알고 있어.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이 평가 방식을 조금 더 많이 영어를 포함시키던지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절대평가 애들이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예요. 모 교수님한테 애들이 그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좀 바뀔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자 얘기해요. 만약에 2024년에 재도전을 하려고 하면, 그죠? 몇 문제만 더 맞춰도 대학교 간판이 많이 바뀌어요. 좀 공부 좀 많이 하자라는 거고. 자, 언어학의 본질이죠. 자, 제가 재정반에서 항상 상담을 할 때, 나 영어 얼마나 공부하냐? 영어 매일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매일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이요? 매일. 절대평가 매일 할 정도로 시간 투자를 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렇지만 언어학의 본질은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관성이 생명이에요. 언어학은 여기서 영어랑 국어를 말합니다. 물론 국어는 상대평가여서 국어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뭐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줘야지만 성적이 올라요. 진짜야. 3월 달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사람 4등급이거든. 수능 때 그렇게 공부하잖아. 또 4등급 나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언어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관성이 생명이고 매일 최소 1시간씩은 해주셔야 돼. 이거는 그래야지만 성적이 오릅니다.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어 실력 향상 그래프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어가 어느 실력의 궤도를 넘어가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어느 문턱을 지나서게 되면 별로 발전할 게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노력을 하면은 나머지는 유지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어의 그 틀이 보이고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게 보이면 끝이거든. 그것만 알면은 그거가 좀 힘든 것 뿐이야. 그거 정도만 노력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되는 과목이에요. 영어라는 게. 문치방만 넣으면 딱히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점수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발전될 게 더 이상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생각하는 건 문제지 새롭게 뭔가 배우는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24년 수능을 준비하시겠다. 5월 전까지 안전 2등급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반에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국수탑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5월 전까지 안정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영어를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면 아까 그 33233, 33433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5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2등급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조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3, 4등급이다라고 하면. 그래야 후반에 다른 과목을 신경 쓸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목차죠. 스킬. 저는 스킬이란 말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 그죠? 제가 정의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킬이란 소위 전체 문장을 읽지 않고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고 그것으로 답을 돌출해내는 가짜는 잡기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죠? 선생님, 스킬 써지는데요? 스킬? 그게 통하냐고. 이거는 11월 18일이죠. 오늘자. 그죠? 기사인데요. 영어 1등급 2022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6%대 추정한다. 여러분, 스킬이라는 게 쓰게 되면 절대평가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스킬을 가르치잖아요. 6%가 나올 수가 없지. 한 20%, 한 30% 나와야지. 6%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스킬이 써진다, 안 써진다? 안 써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킬, 제발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마시라. 국어 영역을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은 더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 근데 영어는 시간이 부족해서 뭐 하냐면 안 읽어버려. 어느 부분을 안 읽고 막 however 뒤만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국어 때도 그렇게 하냐고. 국어 때도 어떤 한 부분만을 돌출해가지고 답을 찍냐고. 매지가이가 아니잖아요. 절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스킬은 제가 정의한 올바른 스킬이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너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해석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지 하면서 네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스킬이에요. 남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해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니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라는 게 제가 정의한 스킬입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영어 공부 방법이죠. 자, 영어 공부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 있잖아요. 영어 한 문제를 한 문제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7에서 8문장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7에서 8문장을 분석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푸는 거 영어에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처음 초반에는 물론 나중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만요. 한 문제를 7에서 8문장을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에서 8문장을 공부하는 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그게 45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죠? 한 23문제, 20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160문장을 모의고사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들이대는 게 영어 공부의 방법이란 얘기죠. 영어 문제 많이 푸는 거 저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어요? 7, 8문장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다면 중요한 모르는 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구문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문장이라는 중요한 문장은 구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구문 노트에 점점 쌓여가는 게 네 점수가 될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인생은 적분이다. 점점 쌓여 나가야 돼요. 종이 한 장부터 시작해서 종이가 쌓이면은 이제 직육면체가 되듯이 이 한 장 한 장 한 장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자를 만들어내는 게 인생은 적분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한 문장 위주로 단위로 공부를 하셔야 돼. 한 문제가 아니고.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럼 맞은 문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어떤 그 공부 방법이라면 맞은 문제도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면 일단 틀린 문제 먼저 공부를 하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7, 8문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문 노트에다 정리를 했다면 아까 말했던 탑비인 관점으로 문단을 나눠보고 요약을 좀 해보셔야 돼. 그죠? 이거는 제가 그 위에 그
추가적인 영상 올리시면 제가 옛날에 3년 전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 칼럼 남겨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어차피 결국에 정확한 구문 독해 이후 문단 요약입니다. 제 생각의 영어는 이거예요. 정확한 구문 독해 이후의 문단 요약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담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쟁이라는 거는 뭐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벽 같은데 이런 식물인데 이게 벽을 점점 다 이렇게 정복해 벽을 다 덮어내는 식물 있잖아요. 그 담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수능을 준비하면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자, 담쟁이고 도종환 시인이 지은 거죠. 이게 아마 전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셨죠? 원래는 시인이셨습니다. 자, 봅시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벽 엄청 높잖아요.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 벽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까? 나는 많이 했거든.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고구마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콩나물 줄기를 막 손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언제 다 해? 라고 해서 낮잠 자고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해놨어. 그런 거지. 인생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담쟁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담쟁이가 보폭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이 보여주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어느샌가 벽을 뛰어넘는 담쟁이처럼 우리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페이스로 그냥 꿋꿋하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벽을 다 넘을 거란 얘기지. 꼼수 없이 우직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2023년 수능 영어 영역 총평 및 구원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수능의 총평 영상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수고 다들 많으셨고, 그죠? 일단 뭐 재수를 하든지 뭐 내년에 수능을 보든지 일단 지금은 우리 재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좀 쉬엄쉬엄 놀면서 좀 재충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